이전 영상의 프로메세라의 헤파스템 임상 결과를 이어서 봅니다. 줄기세포까지 했었죠. 헤파스템은 성체 줄기세포였습니다. 인간의 각 장기에서 얻는 거였죠. 그래서 임상 발표에도 인체 장기에서 얻은이라고 문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GMP 배양 환경에서 증식시키면 되는 겁니다. 왜 증식을 시키냐면 성체 줄기세포는 신체의 각 조직에 있는데 극히 소량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에서 굿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만들기 위한, 잘 제조하기 위한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MP는 한국어로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입니다. 오랜 구독자님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HLB 홈페이지에서 NDA에 관한 공지사항을 보면요, 원료 작업 CMC에 대해 다뤘던 내용이 있었죠. 캐나다에 있는 페티온이라는 기업인데요. 기억이 안 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단박에 기억이 날 겁니다. 회사를 자랑하는 곳 About Us에서 Our Awards를 클릭해 봅니다. 여기에서 CGMP 부분에서 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GMP란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을 이 제조 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GMP 앞에 C가 붙은 건 GMP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FDA가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과 위험 관리 접근 방식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2002년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GMP 배양 환경에서 증식시킨다는 말은 증식 과정, 즉 프로세스가 철저히 좋은 관리 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우수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겠죠. 이 GMP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의약품 등록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어차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약품 제조를 할 때는 이 GMP 시설이 있는 곳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GMP 배양 환경에서 증식한 간 줄기 세포는 혈액을 통해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간에다가 헤파스템을 직접 주사하는 게 아니라 혈액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간에 이동한 다음에는 이 헤파스템이 자리를 잡고 각 조직의 재생 기능을 돕게 됩니다. 대부분의 약들이 그렇듯 헤파스템도 정맥 주사로 놓습니다. 그리고 용량을 높여가면서 안정성과 내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용량을 높이는 걸 보니 생각나는 게 있죠. 이전 영상에서 임상 A와 B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에서 28일 생존율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임상 시험 결과 안정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체중 1kg당 각각 0.5 100만 개와 100만 개의 세포를 투여했습니다. 2회씩 반복 투여했고요. 그 결과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정성은 통과된 거죠. 후반 브레이크 세션에서 구두로 발표한 이유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약효가 있다는 것을 발표한 게 아니라 안정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직은 갈 길이 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효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또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프로메세라의 최고 과학 및 의학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간 기능을 회복시켜 사망률을 낮추는 임상적 효능을 중심으로 대규모 임상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성공하면은 이제 안정성도 입증이 됐고 약효도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프로메세라는 최근 유럽에 임상 착수를 했는데요. 2019년 5월 31일이니까 임상 발표가 있던 4월 이후로 약 2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상 발표에 언급된 다른 교수도 헤파스템의 약효 가능성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비 데이터에서 간 기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이상에서 안정성을 확인하고 다음 유럽 임상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헤파스템의 특허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건강은 중요한데요. 공부하다 보니까 헤파스템이 간 치료제죠. 그러니까 문득 나는 위험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좀 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리보세라님 위암 적응증을 공부할 때도 사실 위에 관한 질환도 공부를 막 하고 그랬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관련성은 떨어져서 영상을 업로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커피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룹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하루에 스타벅스 커피를 2잔 정도 마십니다. 장점이 각 커피마다 카페인 함량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다른 커피숍은 함량을 잘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스타벅스는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계산하면서 먹는데요. 너무 많이 먹으면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실제로 몸이 힘들더라고요. 느낌적으로 하루에 300mg 이상이면 좀 많은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하루에 몇 mg까지 커피를 섭취해야 안전할까요? 식약처가 제시한 성인의 카페인 1일 권장량은 400mg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3잔이면 400mg을 50mg 초과하게 되는데요. WHO에서 제한하는 카페인 하루 권장량은 300mg입니다. 더 작죠? 제가 좋아하는 커피 2잔이면 하루 권장량 300mg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이 300mg은 카페인 함량을 말하는 거죠. 어쩐지 컨디션 좋은 날에는 2잔까지는 괜찮은데 또 어떤 날은 2잔 마시면 살짝 몸이 불편했습니다. 본능적으로 3잔까지는 부담스러워서 못 먹겠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2잔이 최대 한계치로 정해놨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루 권장량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거라는 거죠. 커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저에겐 정말 다행인 정보입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이면 딱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